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론다입니다. 커스텀 음성 합성, 한 문장 녹음으로 1초 만에 커스텀 음성 합성기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커스텀 음성 합성이 무엇인지 다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먼저 커스텀 음성 합성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기존 음성 합성기에 목소리를 추가하기 어려웠던 이유, 커스텀 음성 합성기에 목소리를 추가하기 쉬운 이유, 그리고 데모 순서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음성 합성기란 합성기가 새로운 목소리를 지원하기 위해 소량의 데이터만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녹음해야 하는 문장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인도 합성기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를 추가할 때도 기간이 짧게 들고 비용이 줄어듭니다. 요약하자면 누구나 원하는 목소리로 합성기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음성 합성기에 목소리를 추가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 일반 합성기의 합성, 훈련, 목소리 추가 과정을 살펴보고 다화자 합성기의 합성, 훈련, 목소리 추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합성기가 합성하는 과정은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합성기는 스크립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음성을 출력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합성기가 훈련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화자의 스크립트와 음성 데이터가 짝으로 GPU에 입력되어 그 관계를 학습한 결과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진 합성기가 훈련됩니다. 인코더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모듈이고 디코더는 소리를 생성하는 모듈입니다. 합성기에 서비스 화자를 추가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화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화자의 데이터로 인코더, 디코더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추가된 화자 수만큼 모델 수가 증가하고 유지관리 포인트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단일 모델을 훈련할 만큼의 신규 화자 음성 녹음이 필요한데 이는 수만 문장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다화자 합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화자 합성기는 여러 명의 목소리를 제공하는 하나의 합성기입니다. 다화자 합성기로 합성하는 방법은 음색을 선택하고 스크립트를 입력하면 선택된 화자의 목소리로 합성음이 출력됩니다. 다화자 합성기를 훈련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화자 합성기의 모듈들은 화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모듈과 화자별로 존재하는 모듈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화자 공통으로 공유하는 모듈에는 앞서 언급됐던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 고유의 음색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스피커 임베딩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화자 간 공유하는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화자 한 명당 필요한 문장 수가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다화자 합성기에 서비스 화자를 추가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화자 합성기는 앞에 훈련 과정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모델의 파라미터 일부를 여러 화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를 추가하는 모델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존 화자들의 합성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선 일반 합성기보다는 적지만 신규 화자당 수천 문장의 음성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추가 비용을 줄이려면 다 만들어진 합성기에 목소리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합성기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런 합성기를 커스텀 음성 합성기라고 합니다. 커스텀 음성 합성기에 목소리를 추가하기 쉬운 이유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커스텀 음성 합성기는 크게 적응 기반 커스텀 합성기와 제로샷 커스텀 합성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 뒤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커스텀 음성 합성기는 다화자 합성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화자 합성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화자 합성기는 크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됩니다. 스피커 임베딩 테이블, 텍스트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
스피커 임베딩 테이블은 화자별로 다른 음색 정보를 저장하는 파라미터이고, 텍스트 인코더와 디코더는 모든 화자들이 같이 쓰는 한 벌의 파라미터입니다. 텍스트 인코더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기계가 이해하는 텍스트 임베딩으로 바꿔주는 모듈이고, 디코더는 텍스트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스피치를 출력해 줍니다. 텍스트 인코더와 디코더는 모든 화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미터인데, 스피커 임베딩을 어떻게 활용하길래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를 출력할 수 있는지는 사실 연구자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다스피치라는 논문을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텍스트 인코더와 디코더는 모두 같은 블락을 여러 개의 레이어로 쌓은 구조이고, 레이어 사이사이마다 하늘색 블락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하늘색 블락이 핵심이어서 오른쪽에다 자세히 그려놨습니다. 이 블락에서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위에 수식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전 레이어의 출력 XL을 노멀라이즈해서 XL 플러스 1로 만들어줄 때 화자 임베딩을 입력으로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예측하기 때문에 XL 플러스 1에는 화자 임베딩 값이 반영됩니다. 이 연산이 모든 레이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적은 디멘전의 화자 임베딩으로도 효과적으로 화자 특성을 음성 전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적응 기반 합성기는 앞에 다화자 합성기를 2차적으로 훈련하는 단계가 따르는데, 이를 적응 단계라고도 하고 파라미터 튜닝이라고도 합니다. 새로 추가할 화자의 목소리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훈련 데이터셋으로 적응 훈련을 할 때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스피커 임베딩, 스케일 프레딕터, 바이어스 프레딕터만 훈련되도록 하고, 로스가 다른 파라미터로는 백프로파게이트 되지 않게 합니다. 즉, 오른쪽 그림의 노란색 모듈 파라미터만이 새로운 목적 화자에 맞춰 업데이트되고, 따라서 기존의 다화자 합성기의 다른 화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파라미터 수가 적기 때문에 필요한 문장 수도 다화자 합성기 훈련을 새로 할 때보다 적습니다. 제로샷 커스텀 합성기는 앞선 적응 방식 커스텀 합성기와는 달리 새로운 화자 추가를 위해 추가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본 모델들은 합성에 앞서 화자당 한 개씩 임베딩을 저장해 뒀어야 했고, 그래서 새로운 화자를 위해서는 추가 훈련을 했던 건데, 이 모델은 화자 임베딩 테이블 대신 스피커 인코더라는 모듈이 새로 생겼고, 이 모듈은 주어진 레퍼런스 음원에서 바로바로 목소리를 복사하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추가하려면 합성할 때 스피커 인코더에 새로운 사람을 입력으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커스텀 합성기 방식을 보습하는 의미에서 비교를 해보면, 적응 기반 방식은 1단계 다화자 TTS 훈련과 2단계 적응 훈련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제로샷 방식은 스피커 인코더와 TTS를 함께 훈련하면 돼서 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스피커 인코더를 스피커 베리피케이션 시스템에서 훈련시켜서 데려오기도 하는데, 목적 화자 데이터를 사용한 추가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화자가 정해졌을 때 해당 화자로 추가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제로샷 기반의 모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장점입니다. 연구 주제를 생각해보면 적응 기반 방식은 추가 화자 데이터 사이즈와 적응 파라미터 수가 서로 맞아야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추가 문장 수는 줄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떤 파라미터들을 튜닝시켜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제로샷은 스피커 인코더의 구조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인코더를 훈련시키는 로스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적응 기반 커스텀 합성기의 경우에는 추가 화자별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저장해야 해서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적응 과정에서 훈련 시간과 GPU 사용이 필요합니다. 새로 추가하는 목적 화자의 데이터 사이즈는 통상적으로 적응 기반의 경우 20문장,
제로샷의 경우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로 합성기를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한 문장 녹음으로 새로운 화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데모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데모 시스템 제작은 저희 팀의 제프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데모 목소리는 아비게일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원 가능한 포맷에 맞춰서 목소리를 업로드합니다. 읽는 문장은 크게 상관없지만 문장을 정해주지 않으면 녹음하는 입장에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정한 임의의 문장을 녹음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성별을 선택합니다. 업로드한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스웨덴에서는 밤낮과 관계없이 운전할 때는 헤드라이트를 반드시 켜야 합니다. 이 목소리를 잘 기억해 두세요. 저희는 훈련 때 본 적 없는 지금 처음 보는 이 목소리로 합성기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합성해 보겠습니다. 합성 결과는 이렇습니다. 짧은 시간의 녹음만으로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보이스 클로닝입니다. 네, 특히 어미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문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1초 만에 합성기 만들기 참 쉽죠? 네, 참 쉽죠? 더 많은 샘플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팀원들의 목소리로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랬다는 게 저희들 모이는 사람들이 일제히 의아해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저명한 유니브넷의 저자 테일러가 녹음해준 목소리고요. 이게 합성음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한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에서 태풍을 가장 먼저 맞게 될 제주도 내 기관들이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다음은 제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음과 합성음 순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1,000만 원과 찜질방에서 일하고 우유 아르바이트를 해도 큰 돈은 안 될 텐데요. 인생이 어려운 난관이 이것만 있겠어. 네, 엄청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JDIT와 Z의 저자로 유명한 사토시입니다. 사토시의 원음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1,000만 원과 찜질방에서 일하고 우유 아르바이트를 해도 큰 돈은 안 될 텐데요. 합성음입니다. 인생이 어려운 난관이 이것만 있겠어.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 파트장님이신 몬테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스웨덴에서는 밤낮과 관계없이 운전할 때는 헤드라이트를 반드시 켜야 합니다. 합성음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보이스 인터페이스 팀의 몬테입니다. 여기까지가 발표인데요. 제 커스텀 합성기 연구는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자체 개발한 JDIT와 유니브넷을 사용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